6.21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효과 기대하지 마시라. 저는 효과가 전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6.21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것의 핵심 요지는 이겁니다. 서민주거 전월세 안정화에 사활을 걸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사실 모순이죠. 사실 굉장한 모순입니다. 이거 예전부터 이 모순을 계속 얘기하고 있던데, 정부 쪽 사람들은 어떤 정권이든 항상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전월세를 살면서 주거 안정이란 것은 매치가 안 됩니다. 이게 매치가 안 되죠. 자, 지금 여러분들 남의 집에 살면서 남의 집에 살면서 지금 전월세에서는 남의 집에 살죠. 남의 집에 사는 사람이 무슨 주거 안정이 되겠습니까? 주거 안정은, 주거 안정의 가장 큰 목표는 무엇입니까? 내 집 마련이에요. 민간에서 공급한 양질의 아파트를 저렴한 가격에 사는 것, 그것이 뭡니까? 청약이죠. 청약 시장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청약 시장은 사실 이전에는 우리가 지금 뭐 분양가 기준으로 하지 않을 때는 사실 10% 정도만 있어도, 계약금만 있어도 우리 충분하게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이게 바로 정말 서민들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주거 안정이라는 목표입니다. 그런데 지금 남의 집에 살면서 무슨 주거 안정이 됩니까? 서민 주거가 안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모순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무주택자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만큼 무주택자 비율이 높은 나라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전세 제도가 있기 때문이죠. 방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렴한 가격에 남의 집에 살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자, 이제까지 계속,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무주택자 비율이 상당히 높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남의 집에 사는 거죠. 남의 집에. 주거 안정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부동산 대책을 만들었던 6.21 부동산 대책은 서민의 주거 안정 목표가 아닙니다. 이거죠. 겉으로는 우리가 주거 안정, 서민들의 우리가 복지라고 하는 가장 복지의 최상이 무엇입니까? 주거 안정이죠. 겉으로는 주거 안정이라는 목표를 두고 있는데, 내실은 무엇입니까? 물가 안정입니다. 물가 안정. 저는 이거라고 보고 있어요. 물가 안정. 그러니까 서민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뭐 집을 사든 말든, 남의 집에서 살든 말든, 그거 관심 없는 거야. 우리는 물가 안정만 되면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또 이유가 있는 겁니다. 최근에 보시면은 자이언트 스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물가도 5%가 넘어가는 이 고물가 시대가 된 거예요. 미국은 8%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국가들이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가예요, 물가. 그런데 이 물가가 어떻게 해서 올라가고 있습니까? 경기 침체라는 리셉션이죠. 리셉션이란 하에서 경기 침체와 동반해서 물가가 올라가니까 이거 미치고 환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6.21 부동산 대책도 결론적으로는 겉으로는 주거 안정이라는 목표를 지금 마치 그렇게 서민들을 위해서 내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물가 안정이 목표라는 겁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찾아보면 되겠죠. 쉽습니다. 자, 분양가에 이주비, 이자, 자재값 인상분을 반영을 해서 지금 이제 분상제도 개편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 4% 정도 오른다고 해요. 여러분, 자재값이요. 얼마큼 올랐습니까? 따블입니다. 2배에서 3배 올랐어요. 적게 오른 게 50%입니다. 그런데 분양가를 4% 오른다. 그래서 핵심적인 것을 다 제껴두고 딱 분양가를 4% 정도 오르게 지금 설계를 했다는 겁니다. 설계. 이거죠, 설계.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0% 이상 분양가가 절대 못 오르게 할 거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물가 때문이죠. 여러분들, 분양가가 놔두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납니다. 이 분양가가 올라가면서 인해서 옆에 인근단지 또 올라갑니다. 인근단지 아파트도 올라가죠. 인근단지 아파트 올라가면 또 무엇이 되겠습니까? 임차료 올라갑니다. 임대료가 올라갑니다. 임대료. 자, 임대료는 물가에 포함되는데, 지금 집값은 물가 상승에 물가 지수 CPI에 포함 안 되죠. 근데 임대료는 포함된다는 겁니다. 결국에 맨 마지막 단계는 임대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분양가를 올려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21 부동산 대책이 있습니다. 여기 있죠. 위에 6.21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뭐냐? 물가 안정입니다. 물가 안정. 그래서 서민들이 보면은 마치 우리 서민들을 뭔가 케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것은 모든 국가들이 지금 공통적인 공통분모예요.
그래서 이거를 정부에서 탓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분양가를 올려줄 수 있는 시기가 언제라고 했습니까? 네. 이거 3, 4년 지나야 됩니다. 적어도 제가 볼 때는 빨라도 한 1, 2년은 지나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임금이 올라가야 됩니다. 임금이 감당을 해줘야 돼요. 분양가를. 그 시기까지는 어떻습니까? 정부에서는 늦춰야 됩니다. 이거. 늦출 수밖에 없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고물가를 받아들일 수 있는 임금도 그 눈높이에 와야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분양가를 낮추는 겁니다. 덜 오르게 하는 거다. 그것이 목표입니다. 그런데 마치 4% 올린다고 박수치는 그거 아닙니다. 그리고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이달 말 일부 해제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저는 이전에는 작년에도 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조정지역 투기과열지구 해제해야 된다. 해제될 거라고 말씀드렸고 이거는 아마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어떤 순차적으로 진행되겠습니까? 먼저 미분양. 네, 이 미분양입니다. 미분양 추이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만약에 순차적으로 조정지역, 투기지역이 해제된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미분양이다. 네, 미분양을 해소를 해야 됩니다. 해소. 자, 여러분들 아까도 보셨죠? 우리가 남의 집에 살면서 그리고 전월세 살면서 주거 안정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내 집을 가지고 있어야지 이게 주거 안정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재산세를 내주고 해야지 이게 진짜 고지서 날라오고 그래야지 이게 사람이 뿌듯합니다. 이게 뿌듯한 어떤 뭐 자부심을 좀 느끼는 거죠. 고지서 내가 받아야지 아 내가 세금 내는구나. 이게 바로 내 집이구나. 이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주거 안정이 되는 겁니다. 이게 주거 안정. 그러면은 이 주거 안정을 해소하는 주거 안정을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미분양을 해소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전, 대구 대구도 있고 울산도 있고 해제를 우선 저는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투기지역, 조정지역 모두 다 해제해야 됩니다. 해제하면 안 되죠. 어떤 일 벌어지겠습니까? 예, 모든 사람들이 대출이 되는 강남 지역으로 다 뛰어갈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초양극화 시대는 만드는 것은 옳습니다. 강남에 모든 사람이 살 필요 없잖아요. 강남만 비싸면 되는 겁니다. 나머지 다 아파트 다 싸면 돼요. 주거 안정 해소되죠. 옮겨지기도 쉽고. 네, 차라리 덜 오르게 만들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분양 추이를 만든다. 이거는 주거 안정이라는 목표를 실질적으로 만드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물가 안정이죠. 왜? 미분양비 되는 것만 풀어주게 되니까. 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집값이 크게 올라갈 일은 없습니다. 미분양 지역을 조정지역 해소한다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상생 임대인 이겁니다. 네, 이름은 좋아요. 상생 임대인. 이게 뭡니까? 상생 임대는 임대료 올리지 말라는 거죠. 임대료 5%. 여기 있죠. 전세값 5% 올리지 마라. 자, 전세값은 뭡니까? 이거는 CPI에 포함됐죠. CPI가 뭐죠? 물가지수죠. 물가지수. 이거는 물가지수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세값을 못 올리게 하는 겁니다. 이게 못 올리게 하는 거예요. 이 목표는 무엇입니까? 물가라는 얘기입니다. 물가 안정이란 거죠. 물가 안정 목표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전세적으로 공통된 공통분모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2년 실거주 요건을 면제한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사실 저는 아무 실효성이 없습니다. 효과가 하나도 없어요. 이게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다주택자 임대료 5% 이내 올리면 양도세 비과세 해준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기준 가격도 없어요. 구역 이하에서도 이제는 뭐 30억을 하든 100억을 하든 이제는 무엇이죠? 5% 이내 착한 임대인, 상생 임대인 해주게 되면은 양도세 비과세 해주겠다. 근데 이게 실효성이 하나도 없죠. 왜 실효성이 없습니까? 내가 A라는 주택, B라는 주택, C라는 주택, 네 다주택자입니다. 이름 잘못 썼는데 다주택자. 여러분들이 임대 시장에 임대를 내주는 사람 자체가 이미 다주택자라는 겁니다. 다주택자. 그러니까 이 대상 자체가 이미 착한 임대인, 상생 임대인 자체는 다주택자라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한테 양도세 비과세를 내주는데 그러면은 A라는 주택이 있고 B라는 주택을 팔아야지 맨 마지막에 C라는 주택을 상생 임대인라는 명목으로 5% 우리가 전세 계약을 2년 동안 하게 되면은 2년 안에 2024년까지 하게 되면은 이 주택만 비과세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비과세 혜택을 받는 C주택을 제외한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A주택, B주택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이 정책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물가 안정이라는 목표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A라는 주택, B라는 주택, C라는 주택을 갖고 있는 3주택자가 똘똘이 한 채라는 우리가 지금 똘똘이죠. 똘똘이 한 채로 가려고 하는 1주택자를 목표로 한다고 하면은
사실 C라는 주택을 똘똘이 단지로 가지고 있다. 그럼 C 주택은 팔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이유가 없죠. 왜? A, B, C라는 주택을 다 팔았을 때 이 정책이 효과가 본다는 겁니다. 맨 마지막에 남아있는 C주택을 지금 실거주 2년, 보유 2년을 안 해도 상생 임대인이라는 정책으로 5%로 묶어두게 되면은 해주겠다는 건데, 그럼 결국에 C주택마저도 팔게 되는, 이것은 뭡니까? 이거는 이제 무주택자로 가는 사람들에게 해당된다는 겁니다. 무주택자. 그렇죠. 결론적으로는 똘똘이 한 채 1주택자로 가는 사람에게 목표라고 지금 제시하고 있지만, 이거는 무주택자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다주택자가 무주택자로 갈 리가 있나요? 불가능한 정책이란 겁니다. 이게 불가능한 정책이에요. 자, 여기서는 목표 자체가 물가 안정이라는 것을 목표만 두기 때문에 사실 실질적인 주거 안정이란, 무주택자 그리고 전월세 사시는 분들의 주거 안정이란 목표는 아예 배제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실효성이 전혀 없다는 거죠. 효과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2021년도 작년입니다. 12월 20일부터 해서 2024년 12월 30일까지 계약, 그러니까 여기서 5% 이내에 전월세 계약을 올리지 않고 갱신이든 아니든 지금 올리지 않는 사람에게는 적용된다는데, 이 사람들이 적용되는 사람들이 무주택자가 되겠냐 이겁니다. 무주택자가. A, B, C라는 주택에서 A라는 주택 팔고 B라는 주택을 다 지금 이거는 일반 과세를 받고 지금 세금 다 내잖아요. 양도세. 근데 C라는 주택이 남았어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상생 2024년 12월 30일까지 해당하는 이 계약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양도세 비과세를 해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이 안 되는 정책이다. 효과가 전혀 없을 거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결론적으로는 겉으로 보기에는 지금 주거 안정이라는 목표를 지금 세우고 있지만 내실은 무엇입니까?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거는 물가 안정이라는 목표. 겉으로는 우리가 뭐 무주택자들에게 선심성을 쓰는 정책인 거 보이지만 사실은 물가 안정이라는 것이 워낙 급하기 때문에 이것을 둔갑을 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